결국 아내가 사임시키려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하지만 남편인 이 전 부지사가 원했던 그 변호인이 결국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임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우리 집사람이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며 변호를 받고 싶다라고 했던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 지난 재판 때 이 해광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등장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모르는 얘기를 펼치다가 재판이 공전된 바 있었죠. 그런데 결국 어제 이 해광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사임계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도 공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 변론을 반대했다. 변호사를 향한 비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변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만약에요, 김재수 비대위원님, 만약에 해광의 변호를 막으려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성공했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변호인 선임을 보게 되면 저는 약간 일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대로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뭐 부인이 그렇고 뭐 민주당에서 나서서 변호인들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과 다른 변호인들은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려고 저 자리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르는 내용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을 변호인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가 정당한 수사 절차에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거 회유된 거야, 압박된 거야. 제3자들이 나서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변호인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봐서는.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재판이 계속 공전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변호인들이 나서서 부인이 나서서 부인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 자체를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사임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반대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전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딱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재판 공전될 때도 해광 변호사들과 조력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피의자도 사실은 법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원하는 변호사의 변호받기 이화영 전 부지사 쉽지 않네요. 제가 이제 해광 측 변호사 이제 사임했다고 그래서 최고 힘든 건 누구일까?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러니까요. 신뢰관계 이미 형성이 돼서 가고 싶은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구치소 하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누가 선임을 해줘야 돼요? 부인이 선임을 해줘야죠. 그때 재판장에서 소리쳤던 부인. 그렇죠. 뭐 이건 속을 나서 뭐 깽판 친다는 소리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저는 지난번 이제 우리 돌직구 나와서 22일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두세 번 드린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실 해광의 입장에서 보면요. 계속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를 신뢰했다고 해서 법정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접견을 가가지고 부인하고 좀 협의를 해라. 그래서 부인이 우리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더 이상 비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변론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신뢰관계가 져버렸는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22일 날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선 변호사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국선 변호사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이거 파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전 진술을 전부 다 물어볼 거 없이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 재판이 공전되면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소송지휘권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장이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되고요. 아무튼 재판장이 잘 재판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국선 변호사밖에 없다라는 김관선 변호사의 의견도 주셨습니다. 결국
남편보다 아내가 더 셌군요. 아내의 주장 들어보시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당국은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변호사 입을 거 이화영 입인데 네.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도 묶어갖고 이재명 당국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회유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여당은 오히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라는 건 아니냐라고 상충하는 가운데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일단 가장 가까운 아내는 반대하고 결국 그 조력을 못 받게 됐다. 이거는 팩트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변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광의 변호사 이분이 그 검찰 수사 기록 유출 때문에 이분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검찰에게 사실은 이제 수사 대상으로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이야기하는 식의 그런 이제 변론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렇게 그 사임을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을 좀 끌었는데 저는 예정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완전히 해임되고 난 뒤에 이화영 부지사의 의견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그 부인 되시는 분 그리고 이 변호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든 이게 재판을 연기한다고 재판 영영 안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껏 해봐야 이제 한 달일 텐데 조만간에 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재판을 빨리 속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진술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에 늦지 않은 시간에 법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의 사실관계가 저는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조금 시간을 우리 가지고 지켜보면 금방 드러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도대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변호인 선임을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